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충격,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반드시 대출 규제는 완화가 된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압구정현대가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80억. 그래서 이전에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재건축 특수일가 하락론 반박 증거 뭐 팽팽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오르는 곳만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곳은, 조정받는 곳은, 하락하는 곳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 이동, 주거 이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애 최초 100채. 네, 그래서 생애 최초 한 채를 사는 사람과 1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똑같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대출 규제가 공평하냐 이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등이란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네, 그래서 이 대출이란 문제는 평등이란 문제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등이란 것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이 평등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평등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아니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등과 공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기회입니다. 기회가 공정해야지 이거를 평등한 사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을 놓게 되면 부동산에서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게 되는 겁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당연히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사람들과 1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조건으로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같은 조건으로 놓이게 되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공정과 기회의 균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들이 바로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대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등의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가치로 본다면은 현재의 대출 규제, 1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한 채도 없는 사람이든 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대출 규제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R 그리고 LTV 푼다는 거죠. 우선 먼저 LTV를 푼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규제 때문에 10명 중 4명은 대출 못 받아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10명 중에 6명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주를 못 하죠. 왜? 대출을 막으니까.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같은 조건으로 놓여서 대출을 막다 보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 입주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기회의 균등인가? 이것이 과연 공정인가? 평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영향, 결국에는 이것들이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죠. 대구, 세종, 그리고 경기도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현금 부자들만 몰리는 아파트만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고 더욱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누가 집권해도 LTV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최대 90%까지 LTV를 완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LTV만 완화하려면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DSR이 걸린다는 겁니다. DSR을 손대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입니다. LTV 완화. 그래서 LTV 완화 불구 대출에 그대로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조정지역, 투기지역 다 대출 규제에 걸리기입니다. LTV 다 걸리죠. 그리고 전매 제한뿐만이 아니고 대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걸리게 됩니다. 조정지역, 투기지역. 조정지역, 투기지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를 풀려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LTV 완화해야 되겠죠. 자, LTV 완화하면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DSR이 걸리게 됩니다. DSR 40%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2번이 우리가 푼다고 하면은 3번이 걸리죠. 그러면은 2번, 3번을 우리가 LTV 완화, DSR 완화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번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번이.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풀어야지 대출 규제는 완화되는 조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대출 규제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 뭐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1주택에서 1주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에서 1주택을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까지 전부 다 지금 걸리게 된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특히 조정지역, 투기지역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TV 완화되고 DSR이 완화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야지 대부분의 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출 규제 완화의 조건을 달성하게 되고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 주요국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LTV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LTV 플러스 DSR까지 묶이게 되죠. 40%. 그러니까 LTV가 100%를 해도 DSR이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LTV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40%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는 6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죠? 네. 1억 이상 초과. 1억 이상 초과하는 것도 이제는 40%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요? LTV가 어떻게 됩니까? 네. 96%까지 해줍니다. 프랑스는 100%죠. 일본도 90에서 100%고. 그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홍콩은 지금 규제를 좀 두고 있습니다. 워낙 집값이 비싸서. 평당 아파트가 뭐 7억에서 8억이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보시면은 다 어떻습니까? LTV가 90%까지예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LTV만 지금 이렇게 조건되고 DS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SR은 어떻게 되죠? LTV는 풀었는데 DSR을 묶게 되면은 결국에 똑같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DSR 같은 경우는 자, 이 나라들은 지금 위에 선진국들입니다. 무엇을 반영합니까? 미래소득을 반영합니다. 미래소득.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9급 공무원이라 칩시다.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소득을 따지게 되면은 자, DSR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집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반영하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면 어떻게 됩니까? 호봉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진급을 하게 되죠. 호봉 플러스 진급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10년 후에 이 사람의 월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 250 번다 그러면은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뭐 35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또 직급을 올라가게 될 겁니다. 40대 되면은 뭐 400만 원 받을 수 있고 능력에 따라서 아주 승진이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 이건 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뭐 기업체 다니신 분들 똑같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소득이 지금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 소득이.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해 주자는 겁니다. 30대 우리가 20대 같은 경우는 30대도 반영해 주고 40대도 반영해 주고 나중에 50대도 반영해 주자는 겁니다. 그럼 총 기간이 얼마입니까? 30년이죠. 이 기간을 반영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SR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DSR을 미래 소득을 감안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SR을 어떻게 반영하죠? 40%? 네, 지금 소득입니다. 지금 소득. 지금 소득도 아니에요. 작년 소득이에요. 작년 소득. 한국은 DSR을 작년 소득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도 아니고 작년 소득을 따져갖고 무슨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전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볼게요. 젊은 층 주택 구매 지원 집값 5%만 있어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미래 소득을 DSR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DSR의 초점이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 소득에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소득에 맞춰서 대출 규모를 정해준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지금 미래 소득이죠. 한국은 과거 소득이죠. 과거 작년.
과거 소득이죠. 올해 소득도 아니야. 과거 소득이야. 작년치. 네. 소득 징병원을 떼서 은행에 달라고 합니다. 과거 소득이에요.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양 후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 소득을 선진국처럼 미래 소득을 해주자. 그러면은 DSR이 우리가 풀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뭘 해주자는 얘기죠. LTV. 네. LTV를 어디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90%까지 해주자는 거다. 이것이 바로 기회의 균등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이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조건에 울타리에 넣어가지고 그 조건 안에서 빠져나와라. 그 안에는 뚱뚱한 사람도 있고 아주 날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날씬한 사람들만 다 빠져나가죠. 이게 바로 기회가 균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개개인의 처한, 개개인 모두가 상황에 처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는 평등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평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